반갑습니다. 엑셀을 디자인하는 튜터 엔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 쇼츠 영상 중에서 나름 조회수가 좀 상위권에 있는 쇼츠 영상을 좀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불규칙적으로 병합된 구간의 합계를 한 번에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쇼츠 영상인데요. 조회수가 현재 기준으로 93,000회 정도 됩니다. 이 영상에서 핵심 포인트는 컨트롤 엔터라는 기능을 어떻게 잘 활용을 하느냐, 이 부분이 관건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일단은 여기 보시면은 왼쪽에 이 3개 카테고리가 되겠네요. 이 3개 카테고리에 대한 합계값을 병합된 구간이네요. 병합된 구간의 합계를 하나씩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규칙성이 없는 경우에 이런 식으로 병합된 구간에 복사 붙여넣기를 하면은 이렇게 오류 메시지가 팝업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왼쪽에 카테고리별로 묶여져 있는 이 병합된 셀 구간의 개수가 다 다르잖아요. 여기 합계값을 이렇게 순서적으로 출력하는 방법을 이번 시간에 논리적으로 좀 분석을 해 드려 볼까 합니다. 여기서 키포인트라고 하면은 컨트롤 엔터라는 기능이 될 겁니다. 컨트롤 엔터. 이 컨트롤 엔터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컨트롤 엔터라고 하는 거는 한 셀 기준입니다. 한 셀 기준의 어떤 규칙을, 이 규칙이라고 하는 거는 텍스트 또는 함수, 서식은 아니에요. 서식을 제외하고 텍스트하고 함수, 즉 수식이 담겨 있는 이 정보를 한 번에 복사해서 붙여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컨트롤 엔터가 담당하는 기능이에요. 컨트롤 엔터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범위를 먼저 지정을 해주셔야 돼요. 여기에서 병합이 되어 있다라는 것보다는 여기에서 범위가 지정되어 있는 이 범위가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제가 아까 한 셀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병합된 구간에서는 정보가 있는 구간은 어디죠? 정확하게는 가장 왼쪽 위에 여기에 정보가 있죠. 지금 셀을 기준으로 하자면 I5번 셀에, 여기 이름 상자에도 주소값이 나와 있죠. I5번 셀에만 정보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정보가 들어가 있는 이 구간이 3칸 이렇게 밑으로 병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출력된 값이 병합된 구간에 출력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일단은 범위를 먼저 잡아주시고 컨트롤 엔터로 규칙을 넣어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카테고리별로 병합된 개수를 불문하고요, 규칙에 맞게 값이 출력이 됩니다. 일단은 이 논리 자체는 첫 번째 더블 클릭을 해볼까요? 더블 클릭을 하면은 여기 판매량 구간은 처음에 썸한 구간 있죠. 이 썸한 구간은 처음부터 끝까지 범위를 지정을 했고요. 빼기 하는 대상은 I6번, 즉 우리가 지금 출력된 결과를 보고 있는 이 셀 안에 I6번 셀부터 I37번 셀이라고 해서 범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라고 하는 거는 여기 보면 I6번으로 시작을 하고 있죠. 여기 시작하는 구간에 처음 병합된 구간에 정보가 출력되어야 될 셀 주소 구간은 I5번 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시작점을 I6번으로 해서 마지막 범위까지 이렇게 지정을 했죠.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 하면 여기서 병합을 한번 해제해 보도록 할게요. 빼기한 썸에 들어가 있는 수식을 다시 한번 보자면 I6번이 바로 여기에요. 값이 출력된 구간의 밑에서부터 전체 값을 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즉 여기에서부터 전체 합계 값을,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아래 구간에 있는 모든 정보 값을 빼기를 하는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191이라고 하는 이 값은 이 판매량 구간의 전체 값에서 지금 출력된 191을 제외한 이 밑에 있는 숫자 값을 다 더해서 빼기를 한 값이 여기 191이라고 해서 값이 출력이 된 거예요. 이 밑에 병합된 구간도 한번 더블 클릭을 해볼까요? 그렇게 되면은 한 셀이라고 했죠. 이 병합된 구간에서도 정보가 있는 구간은 가장 왼쪽 위, 즉 여기에서는 정확하게 주소값이 I8번 셀이 되겠네요. 여기서부터는 규칙이 똑같이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범위도 한번 볼까요? 밑에 정보가 없어야 됩니다. 밑에 정보가 있으면 지금 논리에 오류가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우리가 아까 합계해서 오른쪽에 값을 한번 출력했던 구간의 정보는 제외를 하고요. 여기서부터 다시 똑같은 원리가 작동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부터 끝까지 값을 다 더하고 나서, 그리고 여기도 병합을 한번 해제해 보도록 할까요?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구간은 또 여기서부터 이 밑에 있는 값 전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서부터 시작한 빈칸부터 시작한 이 밑에 있는 값을 또 다 뺀 값이
여기에 출력되는 구조로 하나씩 병합된 셀에 값들이 차곡차곡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논리는 컨트롤 엔터라는 기능을 잘 아셔야지 이해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한 셀이라는 단어에 집중해 주시고요. 병합된 구간을 토대로 해서 이렇게 비중값도 하나 더 구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문제 시트로 넘어가서 이 논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로우 데이터가 있고요. 로우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먼저 피벗을 한번 운영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데이터 범위를 정해 주시고요. 삽입에서 피벗 테이블을 클릭해 주시고 기존 워크시트 위치를 클릭해 놓고요. 위치를 하나 콕 찍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눌러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우리가 출력하고자 하는 거는 판매점에 속해 있는 아이템에 대한 판매량을 추출해 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은 이렇게 좀 뒤죽박죽 섞여져 있거든요. 이때는 피벗으로 정렬을 하면 좀 깔끔하게 정렬을 할 수가 있습니다. 판매점을 행방향으로 가져오고요. 그리고 아이템도 행방향으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판매량은 값으로 가져와서 피벗 테이블을 일단 하나 완성시켜 놓도록 할게요. 앞에서 봤던 구조와 좀 다르죠. 피벗 테이블 관련한 영상은 상단 카드를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구조를 똑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우선 디자인으로 오셔가지고요. 보고서 레이아웃, 여기에서는 테이블 형식으로를 한번 클릭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요약이라고 해서 부분합들이 출력이 되고 있는데, 요약이라고 하는 부분 디자인 클릭해 주시고 부분합 클릭해 주신 다음에 부분합 표시 안함 눌러 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되면 병합된 구간이 아니라 여기 가로수길에서 밑에 빈 셀 2개가 보여지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이 구조도 좀 바꿔보도록 할게요. 병합된 구간이 오른쪽에 필요하거든요. 자, 구조를 어떻게 만드는지 보도록 할까요? 여기에서 피벗 테이블 분석 오신 다음에 옵션 클릭해 주시고요. 밑에 레이아웃 및 서식 체크박스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병합이 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병합된 구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F10을 전체 범위 지정 컨트롤 C 해주시고요. 오른쪽에 클릭해 주신 다음에 컨트롤 V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값 형태로 정보가 붙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굳이 우리가 여기는 아이템이 3개가 있으니까 3칸 병합, 그리고 여기는 4칸이 있으니까 4칸 병합,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일단은 여기 정보를 선택해서 다 지워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불규칙적으로 병합된 구간에 규칙성을 부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엔터 잘 기억해 주시도록 할게요. 범위를 먼저 잘 지정을 해 주시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밑에 보면 총 합계라고 해서 전체 합계값이 하나 더 출력이 되고 있어요. 병합된 구간의 규칙성을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범위가 밀려날 거기 때문에 밑에 또 다른 숫자 값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클릭해 놓고요. 디자인에서 총합계 여기 행 및 총합계 해제라는 부분을 일단 클릭해 놓고 밑에 총합계 구간에 여기 숫자 값을 제외시켜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범위를 다 잡아 놓도록 할게요.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죠? 판매점별로 이 판매량 전체 합계 값을 여기에 그리고 여기에 이런 식으로 다 하나씩 출력을 하고 싶다라는 거죠. 자, 범위를 지정해 놓은 상태고요. 는 해서 아까 보여드렸던 공식을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sum 갈로 열어주시고 판매량 처음에는 전체 데이터 범위, 여기서는 참조를 상대적으로 꼭 참조해 주시고요. 빼기 sum 갈로 열어주신 다음에 지금 값을 출력해야 될 구간 오른쪽으로 한 칸 밀어주시고 I5부터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범위를 아래로 전체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갈로를 닫아주고요. 아까 병합된 셀 구간에 정보는 가장 왼쪽 위 여기에 있다라고 했죠. 여기 판매량에서 다시 한번 전체 판매량을 빼면 0이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아래 구간을 이렇게 6이라고 해서 임의로 한 칸 내려서, 즉 여기에 있던 정보를 한 칸 내려서 여기로 지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여기에 병합된 구간에 출력된 값을 제외한 나머지 합계 값들을 전체에서 빼게 될 겁니다.
이 상태에서 컨트롤 엔터는 한 셀의 정보가 다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병합된 구간이라고 하더라도 가장 왼쪽 위 여기만 정보가 입력이 되게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규칙 컨트롤 엔터라는 규칙이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병합된 구간에서는 가장 왼쪽 위, 여기서는 텍스트나 함수, 수식이 한 번에 복사 붙여넣기가 됩니다. 컨트롤 버튼 누른 채 엔터. 이렇게 되면 우리가 원했던 값을 카테고리별로 합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쇼츠로 영상을 담아냈던 구간이고 조금 디테일한 설명을 붙여서 설명을 드린 구간이죠. 그리고 여기서 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비중값을 한번 구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191이라는 게 이 전체 판매량 중에서 191이라는 게 퍼센테이지로 몇 퍼센트인지를 알고 싶어요. 그러면 오른쪽에 여기도 똑같이 병합된 구간이 하나 더 필요하겠죠. 이때는 I열을 전체 카피해 주시고요. J열에 붙여넣기 해주시고 J열에 있는 정보는 일단 다 지워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카피해서 붙여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 상태에서 전체 합계로 여기를 하나씩 나눌 수는 없어요. 여기 오른쪽에 전체 합계라고 하는 또 다른 한 열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전체 범위를 지정한 상태에서는 sum 가로 열어주시고요. 전체 데이터 범위의 합계값이 각각 여기 왼쪽에 있는 값들을 대상으로 나누기를 할 거기 때문에 F4번을 여기서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복사 붙여넣기 할 때 하나씩 밀려나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범위를 고정해주는 역할을 절대 참조가 해줘야 됩니다. 절대 참조해 주시고 괄호를 닫은 상태에서 컨트롤 엔터를 눌러주시면 똑같은 전체 합계값, 자 여기를 전체 드래그 해볼까요? 오른쪽 아래 보시면 1956이라는 값이 출력되는 거 볼 수 있죠. 그러면 준비는 마무리가 됐고 이제 여기에 비중만 구하면 마무리가 되겠죠. 여기서도 수식을 왼쪽에 있는 숫자 나누기 전체 합계 이런 식으로 수식을 짜야 돼요. 이 친구들은 병합된 구간이지만 왼쪽 위, 즉 여기 가장 윗셀에만 값이 출력이 되고 있겠죠. 이 규칙을 활용을 해서 컨트롤 엔터 해서 비중을 여기 한번 구해 볼 거예요. 범위를 쭉 지정을 해 주시고요. 는 왼쪽에 있는 합계값 먼저 클릭해 주시고요. 나누기 그 오른쪽에 있는 전체 합계값을 클릭해 놓고요. 컨트롤 엔터 눌러 주시면 이런 식으로 전체 비중값에 대한 부분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을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퍼센테이지로 바꿔놓으면 더 좋겠죠. 홈에서 퍼센트를 한번 눌러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전체 범위가 지정이 되어 있죠. 오른쪽 아래 보면 합계값이 100%가 나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엔터가 담당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한 셀 한 셀마다 동일한 텍스트 함수가 규칙적으로 복사 붙여넣기가 되는 논리가 있다라는 걸 잘 기억을 해주시면 병합되고 안 되고를 불문하고 한 셀의 정보가 입력된다라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규칙을 입혀서 내가 원하는 카테고리별 이런 식으로 비중을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쇼츠 영상 중에서 댓글로 원리에 대한 이해가 조금 어렵다라고 한 부분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풀어서 영상을 한번 제작해 봤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빠이! 감사합니다.